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김대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또 196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저점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수가 이제 1856을 찍고 나서 강하게 2042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중심은 1950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중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져 있으니까 단기적인 힘에 지금 현재의 시각은 단기적인 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 일시적으로는 1950을 테스트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외국 시장하고 좀 이렇게 디커플링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분할해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일시적으로는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은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천천히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같이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중국 HSBC PMI 제조업 지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증시와의 좀 비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중소형주의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먼저 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표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중국에서 HSBC PMI 지수가 발표했는데 네. 51.9였습니다. 사실 뭐 3개월 연속 50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표에서 보듯이 노란색 차트로 돼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경기 확장의 국면인데 3개월 연속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또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PMI 지수가 올라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MI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것은 산업 생산으로 연결되고 이 산업 생산이 실질적으로는 GDP의 어떤 상승과 연결된다면 심리적인 지표가 일단 실적과 연관이 되는 어떤 산업 경기와 맞물려가는 선순환 고리라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PMI 지수가 51.9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달에 그 산업 생산도 예상치가 10.2였는데 10.3으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4분기의 GDP 성장률도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인데 그것을 상향해서 7.9%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볼 때 중국의 경기의 어떤 시그널로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비록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그널이 크게 영향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유럽의 PMI 지수가 오늘 발표되는데 그것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이것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철강주들 움직임이 잘 나온 것도 중국 경기에 대해 좀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쪽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관련해서 철강주들이나 원래 이렇게 오면 중국의 PMI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소재 섹터라고 하는 철강이나 화학주들 그리고 이제 산업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 기계, 건설 이런 쪽인데 지금은 이제 철강하고 오늘 이제 화학주들이 좀 두드러지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계속 가는데 우리만 못 가니까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거는 펀더멘털 괜찮다. 이 얘기는 다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디커플링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못 가니까 뭐 오늘 뭐 증권사에
보고서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경제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좋은데 특히 이제 EPS 성장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왜 안 가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 어떤 자금은 계속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1월 이후에 정체입니다.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요? 정체이고 그래 정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적으로는 조금씩 좀 유입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주가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나가는 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신고가를 내고 갔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다우나 S&P 500이 5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갔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달 중순 이후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오는 표에 파란색 표가 보이시죠? 네. 그 표의 파란색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행해서 먼저 상승의 폭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월 중순에 딱 와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락의 트렌드를 가져가는 거고 미국은 상승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빨리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미국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따라가려고 할 때 네. 만약에 미국이 꺾여 내려오면 같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 글로벌 시장의 환경이 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이렇게 2012년 12월 달 그 본표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미국이 많이 빠졌던 데가 있습니다. 그때 디커플링이 아주 극조로 벌어졌을 때 극점에서 시장이 돌았다는 거. 네. 그럼 지금 현재 극점이냐? 극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디커플링은 일시적으로 커플링 내지는 이 디커플링 현재의 디커플링은 다시 우리는 오르고 네. 미국은 내리는 쪽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갭을 줄이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미국장에 밀리는데 우린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 좀 이런 쪽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전방위로 매도했습니다. 현물 그리고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매매가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 세력이 일정 부분은 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빌미가 제공이 되면 우리는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 자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1950이라는 거 이거 단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 자리가 딱 내려갈 때는 부당으로 확 쏟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경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계감을 좀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장세다. 이건 저희가 몇 주째 전문가님 시각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더 설명 들어볼게요. 예, 저는 뭐 이미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2042를 찍고 나서 시장이 단기적인 기울기를 한 번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단의 트렌드를 보시면 그 2041을 찍고 나서 그 하락 트렌드 1번 라인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좀 돌아서는 것 같은 기분을 줬는데 종가상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트렌드 그러니까 고점을 낮추는 트렌드가 지금 현재 2번 라인으로 잡혀 있고 오늘 시장 흐름은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양봉이었지만 이게 음봉입니다. 오늘 이제 직전의 저점이 1964였는데 장중에 60까지 찍었다가 6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5일선의 기울기도 하향하는 어떤 기울기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1선의 기울기도 하향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은 하락에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니까 현재는 재미가 없는 자리고 코스닥 시장은 아래에 코스닥 시장을 나타냈는데 아래의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상승 트렌드를 장중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코스닥도 단기 추세를 이탈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장중까지도 510일 정도를 지켜준다면 단기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510일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코스닥은 지난번에 돌았던 자리 507 라인 이런 자리를 지금 현재 이번에 가서 만약에 지켜주느냐 여부가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것이고 아래에서 제가 이제 507이라고 그랬나요? 504죠. 코스닥은 잠깐만요.
코스닥은 제가 이제 그렇죠. 504입니다. 504로 정정하겠습니다. 504를 지켜주는 자리에서는 한 번은 더 리바운딩이 들어올 것이고 네. 511을 지켜주면 역시 코스닥은 더 좋은 거다. 근데 코스닥은 저점을 높여가는 어떤 자리를 거기에 의미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도 코스피보다는 수익률 게임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의 어떤 종목들 너무 그냥 이거 큰 회사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네. 수익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똘똘한 놈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그 똘똘한 놈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가는 게 지금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업종 어떤 쪽 보세요? 예, 오늘 이제 LED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LED 조명에 관계되는 어떤 것들은 그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백열 전구를 판매하는 어떤 금지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이미 이후부터 중국, 미국까지 전부 다 판매를 금지하고 지금 현재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네.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필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의 구조를 확대하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니까 우리도 이쪽에 성장의 모멘텀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명 회사들이요. LED도 이제 여기에 이제 TV에 들어가는 어떤 LED보다도 LED 쪽에서도 조명 쪽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의 조명의 어떤 비중을 매출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순서를 보면 지금 루미 마이크로가 100%로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한 45%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루미 마이크로가 조명 쪽에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인데 단 이 종목은 이제 그 소형 스몰캡이죠. 네. 스몰캡이라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전량 베팅하고 이런 것보다는 소형의 레버리지를 노려보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종목의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근무전기의 자회사입니다. LED의 어떤 조명 쪽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특히 일본의 지난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엔도 조명이죠. 엔도 조명은 1년 내내 더블 이상의 시세를 났는데 엔도 조명에 이 회사가 OED 방식으로다가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이제 유럽 쪽하고 일본 쪽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처가 안정적이고 지금 지난해에 이제 그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됐고 흑자 전환의 기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네. 이 종목은 마지막까지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유지한 이런 자리에서 더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끝났던 이 종목이 끝났는 가격에서 좀 빠진 3,640원에 마감이 됐네요. 3,640원보다 좀 낮은 네. 오늘 장중에 기록했던 자리입니다. 3,46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눌리면 내일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위로는 이제 한 4,500원 정도로 열어두시고 손절 라인은 3,200원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짧은 게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루미 마이크로를 봐주셨는데 오늘 금호전기도 50일주 신고가를 내고 서울 반도체만 약간 좀 못 미쳤거든요. 20일에 신고가를 내고 약간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후순위로 좀 관심 가져본다면 LED 쪽에서 루미 마이크로 다음으로는 어떤 쪽 보세요? 당연하게 이제 서울 반도체이겠죠. 네. 그 서울 반도체가 그 LED 전구 쪽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고 그쪽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넘으니까 네. 좀 마음 놓고 매매하셔도 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증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